정분자 씨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 사라진 기부 물품들이 정분자 씨가 가져간 거로 제보가 들어왔어요. 참고인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 순간 할머니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사연 이쇼. 지금 이야기 시작합니다. 정분자 씨 무혐의 처분입니다. 경찰서 조사실에서 나온 말이었다. 하지만 정분자 할머니의 얼굴에는 안도의 빛이 보이지 않았다. 73세의 노인은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래요. 이미 제 인생은 무너졌는데. 정분자 할머니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옆에 서 있던 복지관 직원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복도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그때 지역 신문사 기자 윤태성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머니, 억울함을 푸신 지금 가장 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정분자 할머니는 천천히 숨을 고르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사람을 의심하기 전에 마음을 먼저 봤으면 좋겠어요. 그 말이 끝나자 시간은 3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1월의 첫째 주 월요일 아침 정분자 할머니는 여느 때처럼 새벽 6시에 눈을 떴다. 작은 원룸 아파트의 창문으로 희미한 햇살이 스며들었다. 73세의 노인은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침대에서 일어나 낡은 이불을 정성스럽게 개었다. 간단히 식사를 마친 뒤 할머니는 20년 동안 걸어온 익숙한 길을 따라 지역 복지관으로 향했다. 가을 아침의 공기는 차갑지만 상쾌했다. 분자 할머니,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복지관 입구에서 직원 김수연이 반갑게 손을 흔들었다. 정분자 할머니는 주름진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일찍 오면 공기도 좋고 마음도 개운하지. 그리고 아침 햇살 받으면 뼈도 튼튼해진단다. 할머니는 정말 우리 복지관의 보물이세요. 김수연의 말에 할머니는 쑥스러운 듯 손을 저었다. 정분자 할머니가 이 복지관에서 청소 봉사를 시작한 건 꼭 20년 전이었다. 남편을 잃고 혼자가 된 그 겨울, 텅 빈 집에서 외로움에 짓눌릴 것만 같았던 그녀는 집 밖으로 나와야 했다. 우연히 복지관 앞을 지나다 봉사자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고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렸다. 처음엔 단순히 시간을 보내려는 목적이었지만 어느새 봉사는 그녀의 삶 그 자체가 되어 있었다. 복지관의 어머니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정분자 할머니는 이곳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다. 청소는 기본이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말벗이 되어 주었으며 방과 후 복지관을 찾는 아이들에게는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웃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그녀는 자신이 아직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느꼈다. 할머니, 오늘 김밥 싸우셨어요? 복지관 2층에서 홀로 지내는 박영수 할아버지가 물었다. 그럼요. 오늘은 참치김밥이에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할머니 손맛이 최고예요. 이런 소소한 일상이 정분자 할머니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었다. 복지관을 찾는 사람들은 할머니를 보면 마음이 따뜻해진다고 했다. 그녀의 미소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고 그 진심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하지만 2달 전 복지관에 변화가 찾아왔다. 새로 부임한 박도현 관장은 45세의 젊은 나이에 화려한 경력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는 첫 회의에서부터 효율성과 성과를 강조했다. 예산 절감, 프로그램 개선, 실적 향상. 그의 입에서는 숫자와 통계만 쏟아져 나왔다. 봉사자 여러분, 시간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시간 외에는 복지관에 머물지 마세요. 차가운 목소리였다. 이전 관장들은 봉사자들을 가족처럼 대했지만 박도현은 그들을 그저 비용 절감 인력 정도로 여기는 듯 했다. 어느 날 오후 박도현 관장이 청소 중이던 정분자 할머니를 불렀다. 정분자 씨, 청소는 오전 10시까지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는 다른 업무에 방해가 되니까요. 할머니는 당황했다.
20년 동안 자유롭게 복지관을 드나들며 필요한 곳을 돌보았는데 갑자기 시간 제한을 두다니. 네, 알겠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한편이 무거웠다. 그날부터 복지관의 분위기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예전처럼 자유롭고 따뜻한 느낌은 사라지고 어딘지 모르게 긴장감이 감돌았다. 직원들은 관장 눈치를 보며 일했고 봉사자들은 정해진 시간이 되면 서둘러 복지관을 나갔다. 정분자 할머니는 걸레를 들고 복지관 복도를 닦으며 생각했다. 이곳이 예전처럼 다시 따뜻해질 수 있을까?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곧 자신에게 훨씬 더 큰 시련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문제가 시작된 건 11월 중순, 첫눈이 내리던 날이었다. 이상한데요. 새로 들어온 담요 20장이 사라졌어요. 창고 정리를 하던 김수연이 당황한 목소리로 외쳤다. 복지관에서는 겨울을 맞아 지역 기업으로부터 후원받은 새 담요를 취약계층에 배포할 예정이었다. 며칠 전 입고 확인까지 마쳤던 담요가 감쪽같이 사라진 것이었다. 직원들이 황급히 모여들었다. 박도현 관장이 차갑게 물었다. CCTV는 확인해봤어? 그게 어제 저녁 7시부터 오늘 아침 6시까지 CCTV가 고장났었대요. 기술팀에서 지금 확인 중이라고. 하필 그 시간에? 관장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직원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누가 가져갔을까? 외부인이 들어올 리는 없잖아. 출입문은 잠겨 있었고. 그럼 내부 사람 중 누군가. 불안한 추측들이 복지관 안을 떠돌았다. 며칠이 지난 어느 오후, 이번에는 취약계층 택배 발송용 식재료 2박스가 사라졌다. 쌀, 라면, 통조림 등이 담긴 귀한 물품이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는 후원사가 보낸 노인용 영양제 40개까지 자취를 감췄다. 연이은 분실 사건에 복지관은 발칵 뒤집혔다.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하는 거야? 복지관 물건을 훔치다니 양심도 없지.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사람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복지관에서 가장 오래 머무는 사람에게 향했다. 출근도 가장 빨리 하고 퇴근도 가장 늦게 하는 사람. 창고 열쇠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 바로 정분자 할머니였다. 휴게실에서 들려오는 속삭임이 할머니의 귓가를 파고들었다. 역시 혼자 사는 노인들은 뭐랄까. 가난하면 별 수 없지. 생활비도 빠듯할 텐데. 20년이나 봉사했다는데 사실은 그동안 계속? 속삭임은 점점 커지고 노골적이 되어갔다.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대화를 멈추고 할머니를 쳐다봤다. 그 시선 속에는 의심과 경계가 가득했다. 정분자 할머니는 가슴이 답답했다.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온 자신이 도둑 취급을 받다니. 억울함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다. 아이고, 내가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오해입니다. 할머니는 애써 웃으며 말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손도 미세하게 떨렸다. 어느 날 오후 박도현 관장이 할머니를 따로 불렀다. 관장실 안에는 냉기가 감돌았다. 정분자 씨. 네, 관장님. 최근 일들 아시죠? 네, 저도 참 걱정입니다. 박도현은 책상에 팔짱을 끼고 차갑게 말했다. 저도 믿고 싶습니다. 20년이나 봉사하신 분이니까요. 하지만 증거가 없으니 당장은 뭐라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할머니를 응시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복지관의 명예가 걸린 문제니까요. 정분자 할머니는 입술을 깨물었다. 관장의 말투에는 이미 자신을 범인으로 단정한 듯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다. 저는 정말 안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관장은 서류를 정리하며 차갑게 덧붙였다. 앞으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할머니는 관장실을 나와 화장실로 향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창백했다. 20년 동안 쌓아온 신뢰가 순식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손을 씻으며 할머니는 생각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왜 이런 일이 나한테? 그날 밤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만 흘렸다. 내일 아침 복지관에 다시 가야 한다는 게 두려웠다. 그 의심의 눈초리들을 또 마주해야 한다는 게 견디기 힘들었다. 창밖으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다. 겨울이 깊어지고 있었다. 11월 22일 밤 9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다. 정분자 할머니는 복지관 2층 복도 청소를 막 끝낸 참이었다. 평소보다 일이 늦어진 건 오후에 화장실 배수구가 막혀서 처리하느라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었다. 할머니는 걸레를 빨아 정리하고 작은 가방을 들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할머니. 경비실을 지나며 야간 경비원 최 씨가 인사했다. 아이고, 아직도 근무 중이시네요. 감기 조심하세요. 네, 할머니도 조심히 들어가세요. 할머니는 복지관 뒷문으로 나섰다. 그쪽이 집으로 가는 지름길이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뺨을 스쳤다. 외투깃을 세우고 걸음을 옮기려는데 뒤편 주차장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뭐지? 덜컹거리는 소리. 뭔가 무거운 걸 옮기는 듯한 소리였다. 이 시간에 누가 짐을 나르나? 할머니는 발걸음을 멈추고 조심스럽게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갔다. 주차장 가로등 불빛 아래 한 남자가 큰 상자를 들고 있었다. 검은색 점퍼를 입고 모자를 눌러 쓴 모습. 그는 주변을 경계하듯 두리번거렸다. 할머니는 본능적으로 몸을 숨겼다. 나무 뒤에서 조용히 지켜봤다. 남자가 고개를 들었다. 가로등 불빛이 그의 얼굴을 비췄다. 어머! 정분자 할머니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박도현 관장이었다. 그는 한 번 더 주변을 살핀 뒤 무거운 상자를 들고 관장실 뒤편으로 향했다. 할머니는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그의 뒤를 조심스럽게 따라갔다. 담장 모퉁이에 몸을 숨기고 지켜봤다. 관장실 뒤편에는 오래된 창고가 있었다. 보통 사람들은 잘 가지 않는 곳이었다. 박도현은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다. 철컥, 낡은 자물쇠가 열리는 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다. 그는 안으로 들어갔다. 할머니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1분, 2분. 시간이 길게 느껴졌다. 곧 박도현이 빈손으로 나왔다. 그는 문을 다시 잠그고 주변을 한 번 더 살핀 뒤 빠른 걸음으로 사라졌다. 할머니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떨리는 다리를 주체할 수 없었다. 저 사람이 관장님이 그 물건들을?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사라진 담요, 식재료, 영양제. 그것들이 저 창고 안에 있는 걸까? 그렇다면 관장이 범인이란 말인가? 그리고 왜 자신에게 의심을 돌렸을까? 할머니는 창고 쪽으로 다가가려다 멈췄다. 안을 확인하고 싶었다. 하지만 문은 잠겨 있었고 혼자서는 어떻게 할 수 없었다. 누군가에게 말해야 할까? 하지만 두려움이 할머니를 짓눌렀다. 관장에게 대항한다는 것. 그가 오히려 자신을 범인으로 몰아세운다면? 증거도 없이 고위직 관장을 의심한다면 사람들은 오히려 할머니를 의심할 게 뻔했다. 노인네가 헛것을 봤다고 하겠지.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움켜쥐었다. 집으로 가는 길 발걸음은 무거웠다. 뒤를 자꾸 돌아보게 됐다. 혹시 누가 따라오는 건 아닐까? 혹시 관장이 자신을 본 건 아닐까? 그날 밤 정분자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오늘 본 장면이 자꾸 떠올랐다. 관장의 뒷모습, 창고 문, 어둠 속의 그림자들.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할머니는 이불을 머리까지 덮었었다. 추운 밤이었다. 방 안도 추웠고 마음도 추웠다. 결국 정분자 할머니는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지 못했다. 두려움이 진실을 가뒀다. 일주일 후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다. 정분자 씨, 경찰이 왔습니다.
김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복지관 입구에는 경찰차 한 대가 서 있었고 2명의 경찰관이 심각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정분자 씨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 사라진 기부 물품들이 당신 집 근처 빈 창고에서 발견됐습니다. 참고인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 순간 할머니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역시 할머니가 그랬던 거야. 착한 척만 했지. 20년이나 봉사했다더니 다 계획이었나 봐. 귓속으로 들려오는 수군거림에 할머니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전 안 했어요. 제발 믿어주세요.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다.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다. 물건이 할머니 집 근처에서 발견됐고 할머니는 복지관에서 가장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사람이었다. 박도현 관장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정말 유감입니다. 20년이나 함께 했는데 이럴 줄은 몰랐네요. 그의 연기는 완벽했다. 복지관은 그날로 정분자 할머니의 봉사활동을 중단시켰다. 할머니는 비틀거리며 복지관을 나섰다.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작은 방 한가운데 주저앉아 중얼거렸다. 평생 정직하게 살았는데 이렇게 끝나는 건가? 창밖에는 첫눈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할머니의 뺨에도 눈물이 흘러내렸다. 다음 날 아침 정분자 할머니는 식사도 하지 못한 채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할머니, 저예요. 문을 열자 젊은 남자가 서 있었다. 28세쯤 되어 보이는 그는 깔끔한 차림에 따뜻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다. 넌 태성이? 네, 할머니. 기억하세요? 윤태성. 그는 15년 전 복지관에서 도움을 받았던 소년이었다. 당시 그의 가족은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복지관에서 지원을 받으며 학교를 다녔다. 그때 정분자 할머니는 태성이에게 간식을 챙겨주고 공부도 도와주었다. 지금은 지역 신문사 기자로 일하고 있어요. 그래, 잘 됐구나.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할머니, 이 사건 이상합니다. 제가 조금 도와드릴게요. 윤태성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는 신문을 통해 이 사건을 알게 됐고 자신이 아는 정분자 할머니가 그런 일을 할 리 없다고 확신했다. 하지만 증거도 없는데 어떻게? 제가 찾아볼게요. 할머니는 걱정하지 마세요. 윤태성은 복지관으로 향했다. 그는 먼저 CCTV 기록을 요청했다. 기자님, 그날 CCTV가 고장나서 영상이 없어요. 이상하네요. 하필 그날만 고장이었다고요? 윤태성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기록을 살폈다. 물건이 사라진 시간대의 영상만 깔끔하게 비어 있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지웠나? 그는 직원들을 하나하나 인터뷰하기 시작했다. 대부분은 할머니를 의심하는 분위기였지만 한 명의 직원이 유독 불안해 보였다. 젊은 남자 직원 이민호 26세였다. 그는 윤태성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눈을 피했다. 이민호 씨, 혹시 뭔가 아시는 게 있나요? 아니요. 저는 아무것도. 거짓말하시는 것 같은데요. 윤태성은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압박했다. 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지 않으면 할머니는 평생 도둑으로 살게 됩니다. 그게 정말 옳은 일일까요? 이민호는 땀을 흘리며 입술을 깨물었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관장님이 물품 정리해서 직원 교육용 창고에 잠깐 보관하라고 해서 저는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그 창고가 어디죠? 관장실 뒤편에 있어요. 윤태성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윤태성은 정분자 할머니와 함께 복지관으로 향했다. 밤 9시 복지관은 조용했다. 할머니, 여기가 맞나요? 응, 저기야. 두 사람은 관장실 뒤편의 낡은 창고 앞에 섰다. 문에는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다. 어떻게 여나? 제가 해볼게요. 윤태성은 이민호에게서 받은 비상 열쇠를 꺼냈다. 철컥 문이 열렸다.
불을 켜자 두 사람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사라졌던 담요, 식재료, 영양제, 그리고 기부금 봉투까지 모든 것이 그대로 쌓여 있었다. 이게 할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바로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이거 당신들이 어떻게 들어왔죠? 박도현 관장이었다. 그는 당황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다. 윤태성은 휴대폰을 들어 보였다. 관장님, 이거 다 녹화됐습니다. 뭐라고? 박도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건 오해입니다. 제가 그냥 분류해 두려고. 왜 CCTV가 있는 시간대만 고장났습니까? 그건 왜 하필 분자 할머니 집 근처 빈 창고에서 물건이 발견됐을까요? 박도현은 입술만 잘근 씹고 있었다. 누가 제보했지요? 익명 제보였죠? 그게 바로 관장님 아니었습니까? 박도현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그의 다리에서 힘이 빠지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제가 했습니다. 정분자 할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다. 왜 저한테 이런 짓을? 박도현은 비웃듯 말했다. 그 노인이 오래 복지관을 차지했잖아요. 사람들이 그 할머니만 좋아했고, 새 관장인 내가 인정받으려면 그녀를 밀어내야 했다고. 그래서 기부 물품도 훔치고 저한테 누명을 씌운 겁니까? 윤태성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처음엔 그냥 물건 몇 개만 빼돌려서 팔 생각이었어요. 복지관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런데 자꾸 의심받으니까 누군가한테 떠넘겨야 했고, 그래서 20년 봉사한 할머니를 선택한 거군요. 박도현은 대답하지 못했다. 이튿날 박도현 관장은 횡령 및 무고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복지관은 긴급 이사회를 열어 사태를 수습했고 정분자 할머니에게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며칠 후 복지관 강당에서 작은 환영식이 열렸다. 직원들, 봉사자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모였다. 그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의심해서 미안해요. 용서해 주세요. 정분자 할머니는 그들을 바라보며 천천히 미소 지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다시 따뜻한 마음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말에 여기저기서 눈물을 닦는 소리가 들렸다. 할머니는 윤태성을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나타나줘서 참 고맙다. 윤태성은 눈시울을 붉히며 대답했다. 예전에 저 도와주셨잖아요. 이제 제 차례예요. 복지관은 다시 예전의 따뜻함을 되찾았다. 정분자 할머니는 다시 청소 봉사를 시작했고 사람들은 그녀를 보며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다. 12월의 어느 날 아침, 정분자 할머니는 복지관 앞에서 눈을 치우고 있었다. 하얀 눈이 세상을 덮고 있었지만 할머니의 마음은 따뜻했다. 윤태성이 커피를 들고 다가왔다. 할머니, 추운데 쉬세요. 괜찮아.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두 사람은 잠시 눈 덮인 풍경을 바라봤다. 할머니, 이번 일을 겪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정분자 할머니는 천천히 대답했다. 세상이 차갑게 느껴질 때가 있지. 하지만 따뜻한 사람 하나만 있어도 그 겨울은 버틸 수 있단다. 윤태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할머니가 제게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넌 나에게 그런 사람이었고.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다. 복지관 안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노인들이 담소를 나누고 봉사자들이 분주히 움직였다. 정분자 할머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아직 세상은 따뜻하구나. 눈은 계속 내렸다. 하지만 이제 그 눈은 차갑지 않았다. 그저 세상을 하얗게 깨끗하게 덮어주는 축복처럼 느껴졌다. 정분자 할머니는 다시 빗자루를 들었다. 오늘도 내일도 그녀는 이곳에서 따뜻한 사람으로 남을 것이다. 그리고 그 따뜻함은 언젠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질 것이다. 오늘의 사연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